2019년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달력을 보시면요. 8월 26일 월요일, 8월 31일 토요일 한 주가 꽉 차 있습니다. 왠지 이렇게 한 주가 꽉 차 있는 마지막 주를 보면요. 그래, 야, 시간 넉넉히 줄 테니까 유종의 미 걷어, 정리 잘해, 뭐 이런 압박. 예, 저는 그런 압박을 좀 받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야, 미쓰리 너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저쪽에 이제 8월 26일 사시 연대기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쓰리는 금융위기, 중국의 금융위기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금융위기는 결국 중국의 금융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개방은, 예, 글로벌 파워머니가 이게 충분히 들어가서 이제 기회를 얻는 거고요. 대신, 어떻게든지 지금보다 더 싼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전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미쓰리가 왜 방송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아니고, 좀, 글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저는 부정적이 되시라고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저는,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이 뭘 한다고 관심도 없고, 근데 얼굴은 알아. 예, 얼굴은 알고 누군지는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길을 가다 만났어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막 가식적으로 인사하죠. 예, 어머, 잘 지냈어요? 웬일이야? 오랜만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아이고, 내가 요즘에 뭐 하고 있고, 뭘 시작을 했고, 뭐가 어쩌고, 이걸 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특히 저쪽에서도, 저를 약간 좀 견제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제 앞에서, 내가 새로운 걸 좀 시작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세요. 어머, 웬일이야. 대단하다, 진짜.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걸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잘 될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잘 하실 거예요. 화이팅! 예? 나중에 너무 잘 되셔가지고 저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 저 그런 거 정말 겁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또 마음만 먹고 아부하면은요, 다 쓰러져요, 그냥. 아부 멘트 날리면. 근데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잔인한 그 면이 뭐냐면, 그냥 그렇게,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남들한테는 그런 걸 잘하는데,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화이팅이 안 나오는 거죠. 누군가 그거를 무언가를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아끼는 친구라든가 그런 그 누군가가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그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니? 그거는 잘 됐어? 작은 문제는 어떻게 됐어? 그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잖아. 너 그러다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봤어? 이렇게. 딴지 거는 것 같은 참견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가장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못된 버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 제 남자친구도 그래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제가 제 주변 측근들한테 하는 짓과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달라진 게 뭐냐면 좀 바뀌었어요. 좀 덜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나를 걱정해서 막 얘기하는 거를 듣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하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도 아마 그쪽은 내가 상처받듯이 상처받고 속상하고 왠지 기운 빠지고 때려치고 싶고 예, 그런 생각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반성을 하면서 요즘에는 좀 그나마 좀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냐면 제 주변 분들에 관련돼서는요. 제가 무속인들한테 제 문제를 물어보면서 제가 챙겨야 될 분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봐줘요. 예. 그 정도로 제가 막 참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다방 미쓰리에서
예. 아유, 걱정 없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요? 아니, 주가 빠지면 좋죠. 아니, 주식 빠지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가격 싸지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겁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맘만 먹으면 때려 부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 하면,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서 현금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현금만 들고 있는 분들이 100%라면 내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가 촛불 켜놓고 정한수 떠놓고 금융위기 빨리 오라고 내가 아주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빨리 와서 종목들이 개박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갖고 있으니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냥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면 제가 옛날에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그 겪었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고 뭘 걱정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알기 때문에요. 지금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돈다방 미쓰리에서 물론 미쓰리가 현금을 만드세요 해가지고 만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조차도 100% 다 팔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어요? 주식을 사서 초반에 돈을 벌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럼 초반에 돈을 벌었는데 주식이 빠져요. 벌었던 돈 다 반납해요. 그리고 이제 하락해요. 근데 지금 막 안 좋을 거래요. 멘탈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멘탈이 붕괴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겪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실난 건 좀 짧게 났지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제가 세뇌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버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좀 앞당겨지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낮춰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그랬죠? 예.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라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청취자님들께서 주식이 지금 한 주도 없고 100% 현금만 갖고 있다. 예. 저는 진짜 그러면 내가 진짜 무속인한테 부탁해서 굿도 할 거예요. 제발 금융위기 좀 빨리 터지라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겠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잖아요. 빨리 여러분들한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제 임무라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예. 자,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그리고 8월의 마지막 주 과연 어떠한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될 거며 시장은 어떤 모습을 그릴 거며 어떤 모습을 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한 주를 맞이해야 되는지 제가 오랜만에 이벤트를 좀 해보는데요. 여러분 시장에는요. 예. 똑같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으로 시각을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을까요? 악재만 있을까요? 그리고 호재가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호재와 악재는 비등비등하게 있어요. 자, 미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호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영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앞서 테리사 메이 전임 총리가 유럽연합이랑 합의한 그 합의 내용 중에 백스톱 조항을 넣는 대가로 영국이 유럽연합에다가 390억 파운드 규모의 위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보리스 총리가 지금 그 백스톱을 제외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빼버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 그거 백스톱 하면 그게 어떻게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그건 독립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발 담그고 있는 거야. 그건 진정한 브렉시트가 아니야. 라고 해서 보리스 총리는 이 백스톱 조항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뺄 생각을 하고 있죠. 좀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백스톱을 놓는 조항으로 390억 파운드를 주기로 했다면 그 조항을 빼버리고 조금만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90억 파운드만 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야 90억 파운드도 안 줄 거야. 한 70억 파운드 줄 거야.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리스 총리가요. 25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지난 며칠간 우리는 영국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합의 또는 노딜은 전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이기적인 발언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영국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유럽연합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뭐냐면 우리는 뭐 백스톱 안 난다. 뭐 위자료 다 못 주겠다. 노들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영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 전달한 겁니다. 일방적인 통보죠. 자, 그렇게 자기네들이 통보를 해놓고는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에 내 손에서 이미 떠난 거야. 저쪽에서 알아서 해야 돼. 떼쟁이 아이가 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자, 노딜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부 장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식료품 부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 그리고 의약품 등의 충분한 공급 가능성 100%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 보리스 총리가 뭐 지난 며칠간 우리는 영국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누구한테 했냐면 프랑스한테 했고 독일한테 했고 유럽 연합에다가 했습니다. 자, 그러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아이고 저 보아하니까 저거 그냥 쟤네 노딜 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했고요. 약간 연륜 있는 뭔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하는 거를 좀 막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메르켈 총리는 한 달 안에 대안을 갖고 와 이렇게 했습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재협상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월 달에 UN 연차 총회에서 투스크 의장과 보리스 총리가 다시 만나요. 제가 오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호재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요, 2분기 실적 시즌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뭐 이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 경제 지표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거든요. 경기 지표가 좋든 말든 이제는 무조건 인하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인하한단 말이에요. 실적? 저는 방송에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는요, 지금 글로벌 증시는 주식이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그 똥꼬집스러운 어떤 몇몇 국가들의 수장들의 고집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제외된다면 지금 시장이 되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뭐 PBR이 얼마고 밸류에이션이 얼마큼 있어서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예측합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마음,
보리스 총리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앞으로 시장이 좋을 거예요, 시장이 나쁠 거예요 얘기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 갖고 있는 호재가 뭐냐면요.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몇몇 수장들이 자기들이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합의를 한다든가 좀 양보하고 좋은 게 좋은 걸로 하면 이게 바로 호재라는 거죠. 이 호재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보여주는 호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보세요. 미쓰리 생각으로는 사람은요, 자기 눈으로 봐야지만 믿습니다. 설령 자기 눈으로 봐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의심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 들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만약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영국의 경제가 얼만큼 파탄되며 뭐 그런 것들을 우려한 뭐 영국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고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자,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결국엔 미국의 소비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결국 무역 분쟁의 승자는 없는 거고 이런 보고서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보리스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약간 공통점이 뭐냐면 머리만 뇌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둘의 공통점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뭐가 있냐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보리스 총리가 저렇게 추진하고 있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안 좋을 거라는 보고서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경고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가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그 둘은요 믿질 않아요. 왜?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의 계산기로 지금 잣대를 재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리스 총리도 일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식료품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없다. 일부 장애가 될지 완전 장애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입문하고 증권회사 가서 계좌 만들 때 난 주식해서 손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증권회사에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나는 주식으로 돈을 한번 벌어볼까? 이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이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을 그렇게 냉정하게 보고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고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쉽게 양보하고 그러질 못합니다.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냐면 경험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지금 보리스는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뒤로 후퇴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영국 증시가 진짜 뭐 많이 하락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물 경기가 노딜 브렉시트 때문에 크게 타격을 입는 것 같은 그중에 가장 자극적인 게 바로 증시 하락이죠. 그렇게 되면 보리스 총리가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작년 3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역 분쟁 이 분쟁이 장기화되고 어떻게 되면은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 좋고 이런 보고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끄덕도 안 해요. 근데 언제 합니까? 증시가 800포인트가 하락하는 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워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요.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좀 양보하고 한 발 물러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을 좀 후퇴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눈앞에 뭔가 니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쓰잘데없는 짓거리고 니네가 지금 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금융시장을 힘들게 할지가 눈에 봐야지만 이 사람들이 양보를 하거든요. 그 드라마 추적자에서 이러한 멘트가 나와요. 그 박근영 씨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거는 미친년 머리에 꽂은 꽃과 같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친년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해도 그 미친년은 그냥 막 춤추고 다니고 막 좋아하고 막 울고 막 그냥 웃고 막 그냥 이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친년이 진짜 빡 돌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머리에 꽂혀 있는 꽃을 건드릴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근영 씨가 하는 대사가 뭐냐면 자존심은 미친년이 머리에 꽂은 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꽂은 꽃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미친년한테는 그 꽃을 다른 거를 뭐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이런 거를 자기가 돌을 맞아도 그냥 막 웃고 이러지만 그 머리에 꽂은 꽃을 건드리면 빡 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정말 자존심,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기준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닌 것 같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을 정도의 처절한 고통이 동반돼야 되더라고요. 지금 보리스와 예를 들면 뭐 2명으로 압축한다면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는 보리스 총리,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을 이렇게까지 격화시키고 있는 트럼프, 이 두 사람이 양보하면 돼요. 근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 아예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있다니까요. 증시 하락하면 돼요. 증시 크게 하락하면 이 사람들 겁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리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좀 얌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증시 한번 개폭락해야겠는데 이런 얘기를 쿨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기엔 여러분들 잔고에 주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씩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지금 메르켈 총리가 연륜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분명히 힘들 거 아니까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젊은 피의 마크롱 대통령은 될 때라면 되라. 쟤네 노딜이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메르켈 총리는 영국에게 30일 동안 기한을 또 줍니다. 그럼 30일이면은 이제 9월 달에 유엔 연차 총회에서 투스크 의장과 영국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점점 이제 뭐 지금 뭐 10월 달 위기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래. 그 30일 안에 영국이 제시하는 어떠한 그 제안에 대해서 뭐 100% 수용은 어렵겠지만 또 유럽연합과 뭐 독일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영국이 제시한 그 제안에다가 조금 수정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끔 또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기회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증시의 충격이든 어떠한 충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하지 않아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은 120%입니다. 그냥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란으로 넘어가면요. 24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23일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 했다. 그런데 미사일의 재원이나 명칭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프랑스 정부의 초청으로 G20 정상회담 장소에 이란 외무장관이 깜짝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자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란 외무장관을 환영해 줍니다.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이란 외무장관이
G7 정상회담에 방문했지만 이게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G7 정상회의에 미국도 참여하니까 미국 정부 측과 이란 측이 또 둘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꿍짝꿍짝 또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독일이 거의 평화의 사절로 지금 열심히 메르켈 총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뭐 부정적인 것만 있다, 암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요 항상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그 호재와 악재의 비슷한 비율을 냉정하게 쿨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만난다면 그래서 당장 뭔가 핵합의를 다시 하고 그건 아닐지언정 그래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 또 한번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다음에 또 만나는 거를 약속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러고 빠이빠이하고 헤어져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영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르켈 총리가 제안했던 한 달 동안의 다른 제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아마 보리스 총리는 기대할 겁니다. 그럼 또 그 사이에서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말고 뭔가 또 다른 방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굳이 A, B, C가 아니더라도 Y도 있고 W도 있고 수많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자꾸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 아래 공포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습하려고 들 겁니다. 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경기 부양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에 투자자분들께서 체크해야 될 것들 하나씩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